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. 목요일 2부. 여러분이 뒤에 배경이 보이시나요? 이 천막 같죠? 그렇습니다. 이런 천막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정치 얘기하는 목요 천막회인데요. 오늘 천막회 참석해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신주호입니다. 예, 그리고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십니다. 어서 네,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뭐 이게요.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주당 얘기부터 끝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언론의 속성상 시끄러운 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민주당 할 얘기 또 많아요. 이 많은데 추미애 이현주 여전사 3인방 막 이랬는데 전략공천 후보하고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빠졌대네요. 전 이거 몰랐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이 약간 이제 그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민주당 뭐 4선, 뭐 5선 중진 의원들 이렇게 이제 뭐 인적 쇄신 이렇게 그 들어갔고, 그리고 남은 이제 조금 공천은 이현주 그다음에 추미애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게 이제 약간 관전 포인트고,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어디를 배치해도 무조건 가장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지역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고, 그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분 전현희 의원은 지금 그 성동에 이제 배치가 됐잖아요. 그 나머지 두 분 진짜 어디로 갈지 저도 궁금한데, 추미애 대표 그다음 추미애 전 대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지지층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험지로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양지로 간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. 동작이 험지예요, 아니에요? 오늘 안규백 위원장이 뭐 이렇게 기자 브리핑에서 서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아마 경기도나 인천 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좀 배치가 되지 않을까. 거기가 왜 험지예요? 경기도가 민주당의 험지가 아니죠. 근데 험지인데 이제 기존의 이제 험지와 지금 이제 상대방이 배치가 돼가지고 약간 그 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반윤 뭔가 이런 검찰 독재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돼 보면 이제 격전진이가 거기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죠. 그 추미애 전 장관이 항상 얘기가 됐던 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항마로서 항상 듣는데 어떻게 거기를 안 할 모양이에요? 뭐 제가 민주당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을 하기 당연하죠. 힘들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되는 순간 그분들은 낙선할 겁니다. 무조건 낙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에도 넣어보고 여론조사를 뭐 중구 성동구 거기도 넣어보고 했지만 다 뭐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뭐 공표된 여론조사 상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의 경쟁력이 상당히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저 입장에서는 추나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추미애가 나오면 어디든지 땡큐입니다. 예. 엑스나땡 있잖아요. 뭐 한나땡, 추나땡 여태까지 많았는데 땡큐가 아니더라고요. 저 민주당에서 옛날에 한나땡 그랬잖아요.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동훈 나와서 큰일이에요. 예? 네. 그래서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전 진짜 관심을 가져요. 이게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수진 의원 대 윤영찬 의원. 네. 예? 여기 이 성남중원이죠. 이거 어떻게 될까? 막상막한데 여기에서 만일 또 되면 이 친명과 비명의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되면 또 말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, 아마.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경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승복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뭐 윤영찬 의원이 이제 뭐 하위 10%인가요? 뭐 이렇게 그 의정평가가 나와서 예. 그 감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뭐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했으니까 뭐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어느 분이 이기든 또 어느 분이 지든 약간 원팀의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그 원팀 뭐 저건데 참 좀 전에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를 잠깐 스치듯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휴 근데요.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호영 의원, 김기현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중진 의원들 다 공천받고 그래서 뭐 야 이거 중진은 공천받고 뭐 신인은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 저희 중진 다선 의원들께서 단수 공천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비판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중진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뭐 주호영 의원이나 김기현 전 대표가 경선을 했다. 경선을 하셨고 또 경선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시스템에 의해서 감점이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신인들이 그분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신인들은 또 다른 신인의 가점이 또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수 공천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추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경선. 그런데요. 사실은 중성동 갑에서도 그 지금 임종석 전 의원, 그 임종석 전 실장하고 이게 시끄럽지 않으려면 사실 그거 좀 경선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어떻게 보세요? 뭐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뭐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좀 타이밍이 약간 좀 늦은 것 같다. 임종석 실장이 중구 나간다고 한 그 시점과 약간 논란이 된 시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그 기존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전략으로 이제 뭐 좀 뭐 결정이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중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최근에는 현역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한 밭이 아니거든요. 그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는 아마 24%포인트 정도 차이로 저희가 졌어요. 그리고 지금 성동구 그 서울숲이 강북에서 아니면은 뭐 압구정이랑 다 합쳐서도 가장 지금 부촌이거든요. 최고가 아파트들 세 단지가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대형 연예기획사 본점들도 더 거기에 다 뭐 들어가 있어서 결코 쉬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을 할 거면 빨리 후보를 결정해 가지고 지금 뭐 여야 후보가 열심히 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현희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 이제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고 아직 이제 뭐 전략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지금 아직 못 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임종석 문제가 일단락 돼야지 결국엔 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 약간 좀 불리한 구조죠.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. 저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? 저는 이 친명 이 개파를 정리하는 게 언론에서 이제 그 좀 나눌 때 보면 쉽게 그냥 청와대에서 일했으면 친문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건데 앞으로 저도 여선웅 행정관한테 친문 여성 전 행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아니 저기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. 그래서 친문이 될 수가 있나? 뭐 굳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하자면 구친문이겠죠.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대 현역들이 21대 2020년 선거에 전부 다 문재인 이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구친문으로 따지면은 그분도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 친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개파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임종석 실장이 또 친문의 또 핵심이다. 오히려 뭐 자장이라고 따질 수 있다고 하면은 홍영표 맞아요.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되겠죠. 그거는 의문이 없어요. 네. 전해철 의원이나 근데 임종석 전 시장이 이분이 이게 친문의 핵심으로 할 수 있나? 네. 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. 저도 만약에 이제 그 친문으로 분류돼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민주당 공천판에 끼어드느냐 막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진짜 위기고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보고 그 쉽게 말하면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친문 프레임을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다. 그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요. 제가 왜 여쭤봤는지 아세요?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
이재명 대표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. 정적이라면 임종석 전 실장이 거의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급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? 왜 많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 정도 수준의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.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무리한 공천 학살을 벌이면서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친문 진영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체급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관련한 문제가 뭐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이 뇌관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몇 달 전서부터 있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빠른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서야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키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키워줬다, 체급을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총선보다는 총선 이후의 상황을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그 사퇴한 것이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분명히 친문 진영 다른 분들과의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퇴를 했을 것인데 친문 진영 그러니까 비명계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. 그 패배에 아마 자신들의 무언가를 건 것 같아요.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, 그러니까 지도부 연을 끊음으로써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목적 아닌가.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당권 접수를 하려는 그 소기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정적 그거 네. 동의하세요 지금? 뭐 정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지금 크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뭐 경쟁자일 수도 있죠. 당권일 수도 있고 그게 대권일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그 뭐 정치 역사, 정당 역사로 그냥 보면은 세력 교체, 주류 교체에 뭐가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. 그거 가지고 반복돼 왔던 거예요. 그거 가지고 너무 뭐 그 비판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조금 뭐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렇게 막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당대표를 하려고 그랬냐. 결국에는 공천권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그 공천권 하려고 했던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 때 뭐 이른바 친문 지정들이 아무도 안 나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이 초래됐다. 그래서 뭐 지금 이 친문 진영이 공천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막 뭐 왈가불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당을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좋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과정에서 약간 승복하고 뭐 그런 문화가 조금 필요하고 좀 뭐 총선 승리에서 조금 단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죄송한 얘기지만.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피해자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거 주류였었을 때에는 역시 그 주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정치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. 제가 볼 때에는.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런데 근데 당권 경쟁자면 그거 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? 네, 그냥 뭐 라이벌로 정적은 뭔가 정적은 좀 너무 너무 살벌하니까 라이벌 그러면은 이게 훨씬 이게 완화가 되니까 좋네요.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 추천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강남, 그다음에 대구.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세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. 그 국민 추천제 관련해서 이제 내일 저희가 어느 정도 얼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러한 비판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봤을 때 무음 공천이다. 감동이 없고 뭐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뭐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공천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공천이 잘 됐다 안 됐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어떤 분을 후보로 내세우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당의 공천이 혁신적이다 아니다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이나 영남 그러니까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국민들의 추천을 받고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후보를 국민과 함께 추천을 해서 선거에 내세우겠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공천에 대한 비판
뭐 물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긴 하지만 저희 당을 향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의 공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국민의힘. 저는 한동훈 위원장 너무 비겁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현역도 많고 그래서 인적 쇄신을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노이즈가 조금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공천할 때 뭘 보여줄까 인물로서 뭐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것을 인물로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현역 불패 지금 현역들 다 승리하고 있죠. 그 심지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그 영남과 그리고 강남 지역을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누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선이랑 똑같이 아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추천해서 된 거니까 내 책임 없다 약간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메시지를 세게 던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너 무조건 잡음 없고 뭔가 그냥 조용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고 지금 계속 이제 조중동 뭐 보수 언론에서 비판 나오는 것이 계속 저기 뭐 현역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 공천하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보다도 더 연령이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죠.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. 일단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당이 현역 불패라고 하셨는데 현역 불패가 아닙니다. 지금 현역 분들도 계속해서 공천에서 떨어지고 계시고 또 영남 중진 같은 분들은 지금 이른바 저희 당이 수복하지 못한 지역에 나가서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을 공천이 현역 불패다. 그러한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보다는 공천이라는 것은 공관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저희 당이 뭐 이재명 대표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들먹이면서 일부 후보한테 전해서 불출마를 종용하기를 했습니까? 아니면 야밤에 모여가지고 자신들 측근들끼리 공천을 논의를 하기를 했습니까? 안 모였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공관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분명히 민주당과 저희가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. 근데요, 그 사실 두 분 말씀이 저는 다 그 어떤 지점이냐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엄청 많아요. 예?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큼 막 현역들이 좀 낙천이 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데 낙천이 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이쪽은 몇 명만 돼도 티가 나요. 왜냐하면 워낙 적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역 교체율 가지고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감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. 근데 감동이 공천에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저도 그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강남 공천에서 뭔가 한동훈표의 정치를 비전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국민 추천제 맡긴다고 하니까 뭐 조금 그 너무 그냥 안전하게만 정치하려고 한다. 네, 뭐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다고 비판하시고 인위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윤심 공천이라고 비판하실 게 뻔한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애초에 내걸었었던 원칙과 룰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들 평가하시기에. 오케이. 시간이 다 됐는데 쌍특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그 오늘 재의결 들어가잖아요. 네. 이제 조금 있으면. 예.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민주당 이타표도 있고 뭐 국민의힘 이타표도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. 네. 이탈표 나오면 빌미를 주는 겁니다. 자신들이 탈당하려고 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봐라 저러니까 우리가 안 준 거 아니냐 그런 빌미 주는 행동은 안 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국민적인 좀 의혹이 있으니까 좀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. 예. 저는 쌍특검 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저희 당의 그러니까 저희 당과 저희 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 합치면 115분이거든요.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부결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저쪽에서 이제 그 이탈표가 나오는. 민주당 반란표가 아마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. 그 이유가 뭐죠? 이 공천 때문에? 민주당 공천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은 민주당 논리대로 파해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당 내용도 있고 여러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의 반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.
지금 그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표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최재형 의원하고 연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35분경에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. 우리 청취자 여러분 3부하고 4부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여성훈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